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의 제한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보통 도급인의 사업장이 볼륨이 큽니다. 그리고 수급인의 근로자가 파견와서 근무하는 거죠. 그렇게 섞여서 많이 근무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자동차다, H자동차다 하면 하청업체들이 같이 근무를 많이 하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주 유해한 작업은 도급 자체가 금지된다. 도금 작업, 수납 카드뮴, 재련, 주입, 가공, 가열하는 작업. 수납 카드뮴은 잘 아시다시피 미라마타병, 있다병 이런 거잖아요. 걸리는 거 아주 위험한 거죠. 그리고 허가 대상 물질 아주 유해하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 대상 물질이 있어요. 그런 거는 도급 금지다. 암기법은 뭐 도수허 이렇게 할까요? 도수허. 도금 작업. 도금은 뭐 금속 표면에 코팅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뭐 동도금을 한다, 카드뮴 도금을 한다 하는 거 아주 뭐 표면칠이라고 지금 요즘 그러는데 도금 다른 말로 도금 영어로 화학기호로 써볼까요? 화학기호 HG죠, HG. 글자로 써볼게요. 다시 좀 화학기호로 좀 알면 좀 있어 보여요. 수원 HG 수원 납은 뭡니까? 납 PB죠, P. 영어로 리드입니다. 리드. 예. 우리 주유소에 가면 무연 휘발유 있죠. 무연 휘발유. 연기가 나는 휘발유가 아니라 연기가 안 나는 휘발유가 아니라 납이 없는. 옛날에는 이제 노킹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 찔러 버렸잖아요. 납 성분이 없다. 그래서 무연 휘발유가 되겠습니다. 자, 카드뮴은 C죠. CD. 자, CD 좀 이상하네. 화학기호를 쓸 때는 앞 글자는 대문자고요. 뒷 글자는 소문자입니다.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나 제2항을 보시면 사업주는 1항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많이 뒀어요. 사실은 이렇게 도급이 많이 행행해지는 거죠, 지금. 도급 자금 허용한다. 어떨 때냐? 일시적이다. 템포럴이다. 간헐적이다. 그리고 이 도급이 너무 퀄리티, 좀 수준이 높은 스킬이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하게 해달라. 아무나 못한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또 허용해줘요.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59조 도급의 승인. 도금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 뭐 승인 받아라 이런 말이 있고요. 승인 시 하도급 금지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도급 꼭 못할 것 같지만 많은 예외상을 둬서 사실은 빠져나갈 구멍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도급인의 안전조치 62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총괄 책임자가 뭐지? 총괄 책임자. 자,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안전보건 책임자는 알겠는데 총괄 책임자는 뭐냐 도대체. 또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오냐 도대체. 읽어보겠습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항상 케이스가 이거죠.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파견해서 파견 근로죠. 작업을 하는 경우 케이스가 이 케이스입니다.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서 총괄해서 관리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말했던 책임자를 이름을 바꿔서 총괄 책임자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정 규모, 주로 뭐 대기업이 되겠죠. 우리 회사 직원도 있고, 파견 놓은 직원도 있고, 총괄해서 이렇게 현장을 꾸미게 됩니다. 꾸미게 됐을 경우, 그때는 CSO 이름을 이제 책임자가 아니라 총괄 책임자로 이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저 관계수급인 이제 파견직도 다 포함해서 안전관리를 해라, 대우를 해줘라. 우리 직원만 안전 조치하는 게 아니라 관계수급인 파견직도 다 거기 준해서 안전보건 신경 쓰라는 얘기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64조 도급에 따른 산재 예방 조치. 자, 도급에 따른 산재 조치도 자기 직원들에 준해서 동등하게 해라는 거죠. 해라는 거고, 여기 8가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8가지가 되어 있는데 협의체, 도급인, 수급인, 협의체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해라. 작업장 순회 점검, 그리고 교육 장소도 마련해 주라. 그리고 교육 실시해라. 그리고 대피 훈련 같은 것도 해라. 위생시설도 설치해 달라. 근데 재미난 게 위생시설에는 뭐 샤워장 이런 건 있지만 화장실은 없습니다. 위생시설. 왜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작업에 있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소속이 틀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가 있다고요. 뭐 그런 내용, 구체적인 이런 내용도 다 협의해서 해라. 한 몸처럼 움직여라. 팀워크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65조 보면 정보 제공을 해줘라. 정보 제공. 그리고 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업종에서. 거기에 특별히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67조부터. 자, 보통 발주자는 뭐 크게 뭐 관리 감독만 하고 책임을 안 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죠. 자, 일전에 말씀하셨듯이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입니다. 도급인. 근데 건설공사일 때만 이름을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뭘 해야 되느냐? 자, 볼까요? 요거 건설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돼요. 발주자도. 뭐 서울시도, 뭐 삼성전자도 뭐 다 마찬가지. 건설공사 건설사한테 업을 줄 때도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대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설계 단계, 자, 기본 설계, 뭐 실설계 단계, 뭐 기본 설계 하기 전에 해야겠죠. 설계 단계일 때부터 설계 단계일 때는 설계 안전 보고 대장, 자, 계획 단계일 때는 기본 안전 보건 대장, 시공 단계 컨스트럭션 할 때는 제목 좀 틀리죠. 공사 안전 보건 대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장이 3개죠. 기본, 설계, 공사 이렇게 대장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발주를 줄 때도 적정한 비용, 기간, 계상 설정에 협조해야 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 요율이 있습니다. 그 이상 만들어야 돼요. 자, 안전보건 조정자. 도대체 조정자는 또 뭐냐? 또 생뚱하게 튀어나왔냐?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 이루어질 경우, 자,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작업의 혼재, 레미콘차가 들어와서 현장에 이게 A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것인지 B 프로젝트로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요 조정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안전보건 조정자를 둔다. 이런 거고. 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금지. 이제 발주자가
위에 지시, 뭐 회장님 지시해서 공기를 단축시켜라. 공법을 뭐 돈 안 드는 공법으로 또는 공기 단축할 수 있는 공법 바꾸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설계 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 단축하다는 항상 사고 납니다.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건설공사 발주자는 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공사기간이 수년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불가항력적인 태풍, 홍수, 뭐 전쟁 이런 거 불가항력적이죠. 그리고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자기들이 뭐 중단해라고 해놓고 뭐 기승을 덜 줬거나 뭐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년돼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하청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설계 변경의 요청, 뭐 가설 구조물의 붕괴 등 여러 가지 산재 발생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설계 변경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게 이렇게 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제72조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자, 계상 요율이 있습니다. 계상 요율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규모별 건설은 주로 이제 뭐 프로젝트 금액이겠죠. 뭐 500억 이상, 1000억 이상. 그리고 종류 이게 전기공사업인지 뭐 석유화공사업인지 원자력인지 종류별로 그 요율이 있을 것이고 그 진척 정도 뭐 초기 때 들어가는 거 뭐 사업 한창일 때 그리고 마무리일 때 뭐 이렇게 요율이 있겠죠. 이게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집행을 해야 되고 최근에 법이 많이 이제 개선됐는데 어떤 게 개선됐냐면 안전관리자의 임금도 여기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임금, 뭐 장비,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보고 뭐 그런 건 기본이고 그런 건 전부 안전관리비에서 계상할 수 있어요. 여기 집행해도 돼요. 그러니까 좀 충분히 써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사용명세서는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이 나중에 정산할 때 다 따지잖아요. 이거 아구가 안 맞으면 난리 나죠. 다 맞춰야 됩니다. 건설공사 산재 예방지도 해야 되죠. 이런 전문기관, 사람 지도사나 뭐 건설기술사나 이렇게 만들어서 뭐 지도기관 해서 이렇게 많은 영업도 하고 다니더라고요. 제 전문기관 이렇게 또 지정받을 수도 있고 협의체 특례가 있고요. 도급인 안전조치 넘어가겠습니다. 77조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자, 약간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문화나 산업 형태가 바뀜으로 해서 이런 직종들이 막 나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험 설계사 뭐 이런 분들 특수 형태 근로자가 나오는 거죠. 약간 사각지대였는데 이런 걸 많이 산업법에서 지금 안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직종에 대한 안전보고 조치 해주는 거고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배달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 배달 종사자에 대한 산업법 뭐 이런 것도 좀 포함시켜주고 있습니다. 가맹문부 프랜차이즈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뭐 BBQ 뭐 이런 거 많잖아요. 프랜차이즈 이런 것도 피해가 많잖아요. 뭐 이런 것도 기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제6장으로 넘어옵니다. 총 산안법이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이제 중반부 들어가고 있어요. 제6장. 6장은 어떤 설비, 이퀴먼트에 대한 이야기죠. 6장은 이퀴먼트, 이제 7장은 이제 물질에 가는 거고, 자 어떤 유해 위험 설비들이 있느냐 보겠습니다. 이런 설비, 기계, 뭐 그냥 기계라 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기계, 방어 조치, 위험한 기계가 있어요. 뭐 프레스다. 그러면 프레스 내려오는데 손이 들어가면 손이 부서지죠. 작살납니다. 그러면 방어 조치를 해야겠죠. 옛날 기계들은
이런 위험한 작업장에서 손가락도 잘리고 팔도 잘리고 뭐 이런 많잖아요. 눈에도 뭐 파티클이 들어가 눈에도 뭐 비산물이 들어가서 실명되거나 요즘에는 이런 기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뭐냐면 만들 때부터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작업할 때도 안전 장치들이 다 돼 있어요. 그 웬만한 조건 아니면 사고가 날 수 없습니다. 2중 3중으로 안전 조치가 되어 있어요. 그 방호 조치입니다. 방호.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에 방호 조치를 아니하고는 뭐 빌려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뭐 진열해서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당연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 안전 조치 하는데 돈을 많이 들이고 연구 개발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뭐 표준적으로 대표적으로 튀어난 돌기 부분,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죠. 돌기 부분이 있는 거. 그리고 동력 전달 부분, 펌프나 압축기나 송풍기 다 모터에 달려 있는 거는 다 회전하잖아요. 그리고 뭐 감속기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것도 회전체에 회전하는 거니까요. 요거는 회전기계에 물체들이 말려 들어갈 부분, 주로 얘는 물림점이라 그러는데 롤러기 같은 거죠. 뭐 이렇게 요게는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돌기 튀어나와 있는 것은 덮개는 모든 게 기본입니다. 덮개 또는 무치명, 그 구조 자체를 무치명으로 근본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인간공학적으로. 그리고 동력 전달이나 속도 조절하는 경우에는 뭐 덮개는 또 기본입니다. 덮개 또는 방호망이라고 그럽니다. 방호망. 이 현장에 가보면 용어가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방호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호망. 그 다음에 롤러, 회전체 롤러죠. 뭐 롤러, 회전체. 물림점이란 물림점. 안전공학에서 말하는 건 물림점이에요. 이거는 두 회전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 물림점. 얘도 덮개 또는 이거는 울이라고 그래요. 울. 방어울 또는 울. 이게 정식 용어입니다. 81조 대여자의 조치. 82조 타워 크레인.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업. 타워 크레인 사고가 엄청 많이 납니다. 타워 크레인이. 최근 정보에 의하면 타워 크레인 업자들이 횡포가 심해요. 그 원래비라 해서 타워 크레인이 작동 안 되면 건설 현장 마비되잖아요. 원래비라 해서 엄청난 돈을 받고 있는데 못 받겠죠. 타워 크레인. 타워 크레인을 설치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뭐 브라브라브라브라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자, 안전 인증까지 넘어옵니다. 안전 인증. 83조가 안전 인증 기준인데 자, 일단 기계라 할게요. 표준말로 그냥 기계. 장비는 다 기계라 하겠습니다. 장비 설비를 다 기계. 그다음에 방호장치, 보호구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계에 대해서 위험성, 그 기계에 대해서 안전인증을 주는 거, 그 다음에 그 기계에 부속되어 있는 방호장치 있죠. 뭐 양수 조작식, 뭐 스위치, 뭐 안전밸브, 뭐 보일러라면 안전밸브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구체적인 방호장치들. 보호구는 사람이 쓰는 이제 안전모, 안전화, 뭐 보안경, 뭐, 뭐 송기식 마스크 이런 거. 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기계 안전인증 기준 따로 있고요. 방호장치 안전기준 따로 있고, 뭐 보호구 안전기준 따로 있습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인증. 이 하규정에 고시하고 있다. 안전인증. 84조가 안전인증. 주룩주룩 예사항은 뭐 연구개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고요. 안전인증 받으면 이제 스티커 표시해야겠죠. 안전인 표시. 그럼 안전인증 받은 거 뭐 취소할 수 있겠죠. 위반하면 취소합니다. 역시 거짓,
거짓으로 하면 취소한다. 항상 공통이더라고요. 산업안전법을 계속 보고 있으면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는데 취소하거나 6개월 미만은 어떠고, 그리고 다만 1호의 경우 취소한다. 거짓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87조 제조 및 제조 금지 상이죠. 제조 금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인증 기간은 누가 한다. 88조고요. 자, 안전 인증이 있는데 안전 인증이 너무 가혹하다. 아니면 우리 회사에 안전 인증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장비도 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할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자율안전이에요. 자율안전. 일일이 우리가 안전 인증 기관에 맡겨서 하는 거 시간 낭비다. 우리가 충분히 월등하게 그 이상 할 수 있다. 그러면 자율안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뭐 아닌 유해위험 기계 등으로 뭐 조금 그래도 낫다고 할까요? 뭐 하여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안전 대상 기계 등 어쩌고저쩌고 할 때 하는데 뭐 신고를 면제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있고, 자, 안전인증 표시 똑같습니다. 안전인증이 있고 자율안전 확인이 있는데 요건 이제 안전인증보다 좀 완화된 거죠.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구체적인 것은 역시 하위 규정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하이라이트는 안전검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인증이 있고요. 안전인증. 그 다음에 조금 약한 게 자율안전. 그 다음에 안전검사. 안전검사는 우리가 그냥 자동차 검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검사. 자동차 생산해서 3년에 한 번 검사 맞고, 그 이후에 2년에 한 번씩 검사 맞잖아요. 검사, 뭐, 전조등의 룩스도 검사할 것이고, 뭐, 브레이크, 뭐, 장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검사하고, 배가스 성분도 검사하잖아요. 안전검사. 그렇게. 일종의 자동차도 뭐, 위에 이용 기구를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자, 안전검사 대상 기계 뭐 정할 것이고요. 흐름은 비슷합니다. 쭉쭉쭉 넘어가고요. 자, 101조까지 넘어왔습니다. 자, 조사 및 지원. 자, 성능시험 지원할 수 있다. 제조사업 지원할 수 있다. 뭐 정부가 예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103조 종합관리 넘어왔습니다. 제7장까지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물질입니다. 6장은 기계에 대한 거였고, 기계 주로 이제 검사 관련이었죠. 안전인증 검사. 7장은 물질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104조 유해 인자의 분류 기준, 뭐 유해성, 위험성 분류하는 기준에 있어야겠죠. 105조 평가 관리, 106조 노출 기준, 뭐 TWA, 뭐 스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LC50 이런 거 노출 기준. 107 허용 기준. 108조 신규 물질이 나왔어요. 신규 물질, 예를 들어 신약이 생성됐다. 뭐 유해성, 위험성 조사. 109조 중대한 건강장애 유해위험성 조사, 뭐 이런 경우 있고, 110조 물질 안전보건 자료 작성 및 제출해야 된다. 물질 안전보고 자료. 이 부분에서는 이제 환경부의 안전원 있잖아요. 그거랑 많이 겹쳐요, 업무가.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뭐 공장에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노동부의 산안법, 노동부의 산업법도 뭐 심사를 받아야 되고, 환경부의 화관법, 대표적 화관법이죠. 화병법, 화관법. 뭐 노동부라면 산업안전보건공단 하위기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중으로 뭐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이 부서가 많이 이제 뭐 업역이 좀 뭐 협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아직까지 뭐 받을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발전소를 하나 짓는다 하면 뭐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또 전기안전공사 캐스코죠. 뭐 이런 데도 받아야 되고, 가스 안전공사 이런 데도 뭐 심사를 받아야 되고, 뭐 건축은 당연히 건축 쪽에서 받아야 되고요. 건축. 그리고 지자체 인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뭐 솜진동, 환경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여튼 물질안전보고 자료, 물질안전보고 자료 저지네. 물질안전보고자 물질 약자가 이제 MSDS죠. MSDS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MSDS는 머테리얼, M이 머테리얼이죠. 물질이죠. 세프티, 세프티, D는 데이터, 시트겠죠. 데이터 시트.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그 물질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데이터들, 자료들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국제적으로 이제 뭐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는 GHS라고 조금 판단이 높아요. 국제 기준 있는 GHS까지 뭐 글로벌 뭐 하모나이즈드 뭐 시스템인가 뭐 요것도 해야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자, 물질 안전 보건 대상 물질이 있고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뭐 여기에 몇 가지만 5가지만 되어 있는데 하위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물질이 뭔지 제품명, 그 명칭, 함유량, 그리고 안전보건상 취급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기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다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111조. 그리고 자료 제공해야 되면 물건 팔 때 물질 안전 보고 자료까지 분석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제공. 자, 그런데 기업 비밀이 있어요. 이게 함유량이 얼마인지, 성분이 뭔지 비공개. 아주 최첨단이다. 산업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어떤 반도체 라인 공정이다. 이러면 비공개 승인 받을 수 있어요. 비공개 승인 받아서 따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쪽에서 건강이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료를 내놔라 하면 자료도 오픈해야 되고요. 113조 국외 제조자, 114조 자 MSDS를 만들었으면 게시하고 교육 해야 됩니다. 제시하고 교육. 작업장 내에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돼요.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게시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머테리얼이 들어가 있는 설비마다 이게 표딱지도 붙어 있고 파일로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붙여져 있어요. 이건 요즘은 좀 잘 되어 있어요. 워낙 가태료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용기 또는 경고 표시. 만약에 뭐 5리터 용기로 유해한 물질, 뭐 염산이라 칩시다. 염산을 구매를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표딱지가 붙어 있다고요. 근데 이걸 소분해서 뭐 200cc짜리 뭐 용기에 옮겨서 한다. 거기에도 똑같이 MSDS의 경고 표시는 붙어야 돼요. 이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어기죠. 그냥 염산 이렇게만 표시해두고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준해서 경고 표시해야 됩니다. 자료 제공, 유해 물질 제조 금지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유해 물질 제조 허가. 자, 허가 대상 물질은 뭐냐?
대체 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 정하는 물질 허가 대상입니다. 위험한데 물건을 써야겠어요. 뭐 제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그럼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 대상 물질. 그리고 금지 대상 물질은 아예 제조를 하면 안 되는 이런 물질도 있고요. 이번 시간은 118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